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위한 이제 초등 영어 파닉스에 대해서 상담했던 그 많았던 질문 속에서 가장 자주 들었던 그 Q&A를 좀 정리를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초등 파닉스를 언제부터 이렇게 해야 효과적이냐, 그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 받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야 되냐, 아니면은 영어를 시작하는 초3, 이제 3학년부터 이제 학교 영어가 시작이 되니까 그 전에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그 걱정과 우려와 함께 부모님께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어느 것이 좀 아이의 입장에서 좀 영어라는 첫 걸음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고 좀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공부에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의 이제 경험상 봤을 때는 학교 영어가 3학년 1학기 3월에 시작이 되는데 그 학교 교재에는 내용들이 이제 굿모닝부터 이제 생활 영어로 시작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파닉스가 안 됐다. 영어를 파닉스는 이제 영어를 처음 보는 문장이라 할지라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힘들게 된다고 한다면 학교 영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한다면 초등학교 1, 2학년의 한 2년이라는 시간 속에 한 10개월 해서 좀 파닉스의 그것을 이제 좀 하나하나 천천히 즐기면서 그림화된 단모음과 단자음 또 이제 모음과 자음에 대한 그런 관계들을 이제 단어와 함께 그림과 함께 이제 컬러풀한 그런 빳빳한 종이로 된 그 이제 파닉스 교재들을 통해서 이제 천천히 하나하나씩 이제 A는 아 발음, E는 이 발음, 그다음에 C는 시오가고 K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이제 알파벳과 따른 그런 발음들에 대한 것들이 마치 한글을 외우는 것처럼 이제 하나하나 연습을 한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파닉스를 했는데도 영문장 읽기를 잘 못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서 좀 또 말씀을 그런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파닉스를 끝났다는 느낌은 이제 어느 정도 A, B, C, D 해서 그 알파벳과 이제 따르는 이제 그 발음 부분을 이제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A는 아 발음도 나고 또 에 발음도 되죠. F를 할 때도 있겠지만 또 아파트 할 때는 또 아 발음이 나가죠. 그런 변칙적인 부분들을 단어와 함께 그림과 함께 이제 모든 알파벳 순으로 해서 이제 익히게 되었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그것을 안다고 해도 단어나 문장 했을 때는 또 거기서 변칙도 있고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연습 삼아 계속 훈련을 통해서 조바심 갖지 말고 이제 내가 알고 있다는 자기 확신이 필요하겠죠. 파닉스를 안다는 의미는 나는 스펠링의 이제 알파벳의 모든 발음을 알고 있다. 단지 조금 주저할 수도 있고 또 유달리 또 자꾸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들은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과감하게 용기 있게 이제 하나하나씩 처음 보는 단어일지라도 자기 나름의 이제 배웠던 부분을 활용하면서 이제 충분하게 꺼내는 훈련을 이제 해야 합니다. 항상 생각을 그 학습이라는 것을 생각이라는 바구니에 집어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시 또 배웠던 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단어든 뭐든 문장이든 이제 과감하게 이제 문장을 이제 떠듬떠듬 걸릴 수 있겠지만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읽어나가려 가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기어가다 다시고 이제 일어서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1, 2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과감하게 1학년 시작했다면은 이제 2학년 초쯤 해서 시간 충분히 갖고 이제 2학년 넘어가는 해에 이제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2학년 시작했다면은 이제 3학년 들어가기 직전까지 해서 이제 리딩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 2년의 과정을 속에서 충분하게 이것이 훈련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마치 3학년에 들어갔을 때 영어를 처음 맞닥뜨렸을 때
왼손에는 이제 학교 책이 있고 오른손에는 파닉스가 주어서 동시에 한다면 그것은 또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그것 또한 학생이 또 그것을 충분하게 단기간에 또 이제 해내가는 부담감이 있겠지만 또 뚫고 나가는 것이 또 아이의 그런 모습이 또 나오곤 합니다.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영문법은 언제쯤 필요할까요? 가장 많이 논쟁도 했던 부분이고, 이제 리딩이 됐고 문장을 읽었는데 이제 벌써부터 아이에게 이제 그 한국식 영어 문법, 이제 명사부터 해서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수동태니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 것이냐. 결국 이 부분은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현장에서 왔었을 때는 이제 초등학교 영어는 3, 4, 5, 6학년 때 이제 하나씩 생활 영어를 통해서 이제 문장과 그 학교에 있던 단원 평가가 또 있습니다. 이제 레슨 이번 이제 3, 4, 5이면은 이제 1, 2가 하나씩 또 이루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 결국에는 이제 3, 4학년의 어떤 명사와 문장 구조를 미리 좀 암기를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5, 6학년 때는 이제 중학교 이제 영문법을 갈 수 있는 그런 기본 바탕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좀 영어에 대한 리딩과 함께 그 단어의 영문장에 대한 문장 구조를 이해하면서 이제 그 하나하나 이제 분석적으로 어느 것이 명사며 어느 것이 동사며 또 역할적인 그분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배워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했는 아이와 또 그것을 하지 않은 아이는 막상 예비 중학교 또나 아니면 중학교 입학했었을 때 이제 중등 영문법 책을 이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늦어도 한 4학년부터는 좀 준비를 이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 상담이 왔던 Q&A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